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량적 투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나 코인이나 혹은 뭐 파생상품 같은데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어, 아마 여러분들 퀀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퀀트 투자가 이제 이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한 투자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는 보니까 이 퀀트 투자라는 개념이 약간 조금 그 수학적인 접근을 연구하거나 뭐 공부하는 그런 쪽보다는 약간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컴퓨터에 관련한 그런 쪽으로 약간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머신러닝 같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분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컴퓨터 쪽으로는 가진 지식이 좀 많지가 않고 그래서 퀀트를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나는 컴퓨터 쪽보다는 약간 이 원론적인 뭐 수학적이고 뭐 통계적인 그런 방법들로 투자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 계량적 투자라는 말로 단어를 조금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계량적 투자라고 하면 흔히 이제 계량이라는 말이 수치화할 수 있고 뭐 어떤 주관적인 영역을 조금 객관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비교가 가능하고 또 뭐 어떤 사람한테 뭐 물어보더라도 어떤 동일한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의 척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계량이라는 의미로 이제 너도나도 이제 동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계량적 투자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말해서 두 가지의 특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수치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수치화가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일관성을 갖추면 돼요.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같은 맥락이라서 하나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일관성을 갖춘다는 말은 어떤 동일한 기준이 정해져서 뭐 이때나 저때나 뭐 투자 판단을 할 때 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을 갖춘 환경이라면 같은 답이 나와야겠죠. 그게 이제 일관성을 갖추는 거고 수치화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어떤 주관적인 영역이 명목 변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남자는 1, 뭐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명목 변수를 수치화시킨다든지 그런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지켜서 이제 어떤 투자에 관련한 그런 기준이나 매매 방법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이제 일관되게 따름으로써 계량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참 전인데 저기 비트코인 쪽 이제 업계에서 여러 가지 뭐 밈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기영이 차트라고 하는 그런 뭐 밈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기영이 머리 모양이 나오면 뭐 다음번에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기영이 차트 같은 게 사실은 이런 계량적 투자의 특징을 대변한다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겉으로 보면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당연한 건데 사실 이 기영이 차트도 일관된 기준으로 이 이제 차트의 모양이 기형이 머리인지 아닌지 그걸 판별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둘째치고 어, 밈으로서 나온 기형이 차트는 일관된 기준이 없고 이제 수치화가 불가능한데
만약 이 두 가지 특징을 지킨 판별 방식을 따로 우리가 만든다면 굉장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매매 방식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영이 머리가 이게 출현한 뒤로 아무런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없으면 이게 딱히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텐데, 사실 이 밈이 꽤나 오랫동안 이어진 이유로는 이게 뭐 물론 반반의 확률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나서 가격이 상승한 그 패턴이나 사례들도 사람들이 꽤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정확한 통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런 패턴이 쓸모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기대를 걸게 만드는 그런 배경에서 이러한 밈이 등장했을 것으로 보이는 게 합당하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기영이 밈 자체는 장난식으로 말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특징을 지켜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수치화가 가능한 매매 방식이나 혹은 매매 전략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계량적 투자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량적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접근을 동시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익률을 높여서 본연적으로는 투자의 본질적인 목표는 이제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개별 투자 종목에는 이제 수많은 위험이 산재한데,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해석에 따라서 위험이 뭐냐라고는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학문적인 접근으로는 위험이라는 것은 수익률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수익률이 예를 들어 똑같은 투자 아니라도 수익률이 똑같은 기대 수익률이라도 투자안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의 변동성이 어떤 거는 굉장히 그 변동성이 광범위하고, 어떤 투자안은 수익률이 약간 좁은 구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제 투자안이 있으면 사람들의 어떤 그 위험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첫 번째 투자안을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수익률의 변동이 광범위한 그런 투자안을 고르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위험을 굉장히 싫어해서 좁은 범위 내에서 약간의 불확실성만 있는 그런 투자안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안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거나 혹은 투자 방식을 정하는 그런 전략의 고려 대상으로는 일단 이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과 위험 관리에 대한 방법 두 가지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다르게 접근을 하시고, 두 가지를 일단 분석한 다음에 이제 총체적인 전략을 세워 보실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 패턴 같은 걸 찾아서 수익률이 뭐 올라가는 과거의 뭐 사례들을 알아낸다던가, 혹은 뭐 내가 이론적으로 접근한 발상에 의해서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수익률이 다음번에 오를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낮추는 게 일단 목표죠. 이건 그 좁은 의미의 위험을 의미할 때 얘기입니다. 넓은 의미의 위험으로 이제 수익률의 변동성이 곧 위험이라고 했으니까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변하는 변동성도 있고 플러스 쪽으로 변하는 그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위험이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방향으로 그 변할 수 있는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의 위험 관리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수익률의 변동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위험은 우리가 낮춰야겠죠. 좁은 의미의 이 위험을 우리가 낮추려면
위험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도 있고 분할 매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분산 투자에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이 이제 분산 투자에 관한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걸 조금 정형화된 학문으로 만들어낸 분야인데, 포트폴리오 이론이 크게 다른 과목명으로 크게 경영학과랑 경제학과에서 아마 배우시게 될 거예요. 경영학과는 이제 재무관리라는 그 학문명으로 아마 대부분 그 학과에서는 전공 필수 과목일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경제학과 다니시는 분들은 금융투자론이나 혹은 뭐 그런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혹은 뭐 재무경제학 같이 재무라는 말이 들어가는 과목에서 아마 이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것도 시중에 찾아보면 책이 많은데 대부분 경영학과 쪽에서 재무관리라는 과목명으로 나온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사서 이제 공부하시면 충분히 많은 지식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너무 깊게 파고 들으시거나 혹은 너무 전공 쪽에서만 배우실 법한 너무 격가지 과목 같은 그런 분야까지 배우시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 필수로 나오는 그런 주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위주로 개념을 확실히 공부해 두시면 좋고, 일단 포트폴리오 이론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접근을 조금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하셔서 수학적인 어떤 전략 설정에 대한 기반을 다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서점이나 혹은 교보문고 같은 곳에 책 같은 거 막 보시면 주식 관련한 책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내용 구성이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첫 번째에는 아마 그 기본적 분석이나 혹은 기술적 분석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시중에 풀린 대부분 책들이 내용 구성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선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막 나와요. PBR, 뭐 PER, 그리고 또 EPS나 뭐 BPS 뭐 그런 지표들이 막 나오셔서 그거를 막 보실 텐데, 이런 지표들은 이제 알아두면 좋은데 내가 굳이 꼭 기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되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면은 캔들 패턴이나 혹은 막 적산병, 흑산병, 하락 반전형 뭐 이런 캔들 패턴들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동 평균선이나 혹은 MACD, 스토캐스틱 뭐 그런 보조 지표를 보는 법도 막 나오죠. 그리고 저기 막 이격도 이런 보조 지표로 나오고, 그리고 거래량에 관한 뭐 간략한 설명 이런 것도 나오고, 내용 구성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시중의 책들은 한 번, 두 번 이제 2회독 정도 하신 분들은 더 이상 뭐 그런 책을 더 사서 보실 필요는 없고, 사실 뭐 책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할 분야가 있다면 아마 이걸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이제 주식 책들은 뭐 이런 포트폴리오 이론 같은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계량적 투자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도 시간이 되면 영상으로 따로 올릴 계획인데,
우선은 포트폴리오 이론이랑 이 수익률에 관한 어, 접근에 대한 이런 공부부터 먼저 해 두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계량적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